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못하는 여자, 투자 잘하는 여자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주원국을 설명하다 보면요,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다 피해가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개념은 피해갈 수 없으므로 이 사주원국을 설명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발췌를 일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가고자 합니다. 사주 용어 중에서도요, 이 글자를 적어도 읽을 줄을 아셔야 될 겁니다. 천간으로는요, 이 간목이 일목, 병화, 정화, 이렇게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거는 사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천간, 둘째 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구성을 최소한의 거를 외우지 않으면 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겠죠. 아래 4개 글자는 지지라고 합니다. 아래 4개 글자는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 4개의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글자는요, 위에 4개 글자의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4개 글자를 이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수, 축토,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초적인 부분이요. 목화토금수 이 말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의미가 있냐면요. 생해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쉽게 계속 목화토금수 하시면 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이라는 건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이 취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금을 극합니다. 토는 수를 극하고요.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합니다. 근데 이게 좀 쉬운 얘기가 자연의 이치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 나무가 토양을 꽉 잡지 않습니까? 이걸 극한다고 보는 거죠. 불은 그 쇠를 녹이고 재련을 하지요. 토는요, 물을 어떻게 할까요? 물을 가둬두죠. 금은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도끼로 찍지요. 물은 불을 끄지요. 한다고 표현하는 자연의 이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그 어떤 무언가가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위의 글자를 천간이라고 합니다. 이 위의 글자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것도 사주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간.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이 글자를 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글자끼리 합이거든요. 사주 원국을 볼 때 필요한 합.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볼 때 필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원래 합이 참 많은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 여기에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무게합화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무토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개수입니다. 이 둘이가 플러스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묘술합화. 지지에서 이 묘목이라는 녀석이랑요. 술토가 합쳐집니다. 역시 또 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오술삼합. 자, 인오술이라는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3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화국을 형성한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건데요. 이 조합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는 없죠. 이 사주원국에서는. 술은 또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사주는 단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번째, 인묘진 방합. 방합은요, 그 방위에 따른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인목이 보이죠? 그 다음에 묘목이 보입니다. 자, 진토는 없습니다. 진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입니다. 목국이 된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합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그 자체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말했다간 시간이 너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따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또 합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쉽게 얘기하면 부딪혀서 이 작용력이 약해진다. 아니면 와해된다. 아니면은 부딪혀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충을 하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충을 합니다. 이 필요한 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임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충, 이 무토가 보이죠? 여기 무토. 그다음에 임수가 보입니다. 일간이죠. 나. 이 글자를 일간인 나라고 합니다. 이 둘이서 충을 한다고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는요. 이 지지의 충은 없습니다. 있긴 한데요. 천간충만 있습니다. 이 사주는요. 정말 특별한 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이 이론에서 보시면 충형파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합도 보고 충도 보고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형벌이라는 뜻인데 일단은 합과 충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볼 때는 합과 충이 먼저고 그중에서도 합이 더 우선시 됩니다. 이 합이라는 개념은요. 이 다른 충, 형, 파, 해에 비해서요.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론으로 탐합망충이라고 합니다. 탐합망형 뭐 등등 있는 한자 용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합이 제일 우선된다. 다른 거는 잊어버린다. 자, 여기서 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주에서는 축술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대단히 특징적인 겁니다. 여기서 축술형이 뭐냐면요. 여기 축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술 보이시죠? 이 둘이 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서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점도 있어요. 뭐 작용력이 일단 좀 큰데요. 이 축술형이라는 게. 이 사주에서는요. 이 축술형에 대한 상당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용어를 기억만 하고 계시면요. 이 사주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심화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사주에서는 저기 일간이라고 적힌 게 있죠? 말씀드렸듯이 임수입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임수라고 합니다. 나는 임수, 오행을 비견겁재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개수가 보이죠? 이건 겁재죠? 임수가 하나 더 들어오면 임수는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초록색 보시면요. 초록색 보시면 여기 초록색 있죠? 이거를 우리가 식신상간이라고 해서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빨강색, 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제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제와 편제는 없습니다. 노란색은 정관, 편관이라고 해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편관이 보이죠? 정관. 이렇게 많죠? 사주에서 되게. 자, 금은 흰색인데 지금 이 사주 내에서는 없습니다. 정인, 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격국이라는 말하고 월지라는 말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주에서 중요한 부분이 격국이라는 것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어렵게 보진 마시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쓰임이 있을까? 격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력을 격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요. 월지는 일단 정관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자리가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정관격, 상관격, 편관격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름만 알고 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정관격은요. 이 사람이 정관으로 쓰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장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장간은 이 밑에 있는 글자를 얘기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임목이라는 글자에서는 이 세 가지의 지장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토에서는 이 세 가지의 지장간이, 술토에서는 이 세 가지의 지장간이 있다. 묘목에서는 이 세 가지의 지장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묻혀 있는 지지 속에 있는 천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해 안 가거나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할 때 용어들이 전부 여기서 사용될 것이라서요. 그닥 어렵지 않게 반복이 되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축월에 태어난 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축월은 1월이거든요. 되게 꽁꽁 얼어붙은 토지지요. 여기에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요. 추운 빙하 아래 흐르는 지하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겉은 얼어 있고요.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는데 깊은 곳에서는 봄이라는 걸 준비하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대단히 행동을 하지 않아 굉장히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격국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사주는 격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의에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논란도 많을 것이고요. 용처가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걸 격으로 잡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상관이나 편관 이게 일단 글자도 많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교과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축토월지 지장간은 자 축토월지죠 이게. 자 지장간은 여기 있습니다. 지장간은 본기가 기토인데요. 기토 여기 기토 정간 보이죠. 일치하지는 않아도 천간에 무토가 있죠. 여기에 뿌리를 박다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관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기토가 있었으면 완전한 편관격입니다. 기토 요래 생겼거든요. 글자가. 기토가 있었으면 똑같잖아요. 본기투출이니까. 근데 이 경우는 순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편관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잡기 편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함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일단 격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었죠. 가장 강력해 보이는 편관을 가지고 격을 잡았더니만 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 하나 더 있더러 바로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게요. 원래 편관격이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참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아프거든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마음은 불안하고 이상한 사건은 자주 터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게 편관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삶을 보면요. 그다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잘 삽니다. 오히려 이 본인이 뭔가 고통 시련을 만들어내서 알아서 헤쳐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쓰리잡을 합니다. 여잔데 어떻게 쓰리잡을 할까요? 참 대단하죠. 상해나 일단 보통 멘탈은 아닌 말을 하려고 했느냐? 성격이라고 해도요. 상관이 제사를 엄청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자, 상관은 을목과 묘목이에요. 여기 을목이 보이시죠? 묘목이 보이죠? 두 개가 글자죠? 나무죠. 기토와 술토입니다. 토와 술토입니다. 여기 무토와 술토죠. 토입니다. 자, 목은 토를 극하죠. 목극토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상관은 편관을 극합니다. 제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상관 제살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격국이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용처를 잡아서 이 사람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을 잡아서 지금 격을 잡은 거죠. 이 사람은 상관으로 편관을 제살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맞는 용처와 직업을 찾는 게 좋죠.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도파민이 뿜뿜 터지는 스릴을 즐기면서 삽니다. 자, 여자이기 때문에요. 배우자 공을 절대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배우자 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인 일지의 편관이 떡하니 있지요. 이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자, 편관이 아까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고 같은 남자죠. 전쟁 같은 남자. 본인의 스타일이야 있겠지만 이 평범하고 반듯한 남자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명식은 여자인데 관성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자, 관성이 많지요. 보시면 관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월지의 정관이 굉장히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제가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두드러지는 단점이거든요. 사주에서는 되게 크게 보는데 상관 견관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상관, 견관이라는 사주 용어에서는요. 이 상당히 재앙적인 용어인데요. 상관이 정관을 때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관을 상처 입힌다라는 뜻이거든요. 활동성을 담보했고 이 반항심을 겸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현대 시대에서는 무조건 직장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여자도 다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관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상관이 너무 강합니다. 숫자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굉장히 반듯한 남자가 있다는 부정할 수 없고요. 반듯한 직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러나 바당심이 넘치는 내가 이 남자와 직장을 걷어차버린다는 재앙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구속하는 직장과 남자는요.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요. 내 성에 차지도 않고요. 또한 재미가 없습니다. 스릴이 없으니까요. 그걸 상관 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분명히 이게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퇴사를 하든가 해고를 당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서 일을 합니다. 신기하죠, 되게. 오히려 잘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상관경관이라는 이야기를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주라는 게 경전이 나온 시대가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된 시기가 송나라 시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는요. 여성 비하 아닙니다. 남자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음식점이나 점포를 해도요. 남편이 없이는 힘듭니다.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요. 과부팔자를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동시에 있는 남편을 차는 여자는 정말 안 좋게 보는 거죠. 여자의 생계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견관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여자는 팔자가 굉장히 고달프고 안 좋은 사주로 봤습니다. 자, 현대 이 개념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요. 이게 잘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자한테는 못해도 직장에서는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보시면요. 천간 위에 4개의 글자는 나의 생각이고요. 지지 아래 4개의 글자는 나의 행동입니다. 이 천간에서요. 을목 상관은 기세등등합니다. 여기. 이게 왜 기세가 등등하느냐. 이 뿌리를 묘목에 받고 있는데요. 이 묘목의 이 밑에 있는 을목 보이시죠? 이 똑같은 글자지 않습니까? 이 투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월주 자체가 영향력이 큰 기둥입니다. 머릿속으로 반골 기질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지에서의 묘목, 얘도 강하겠죠, 당연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묘술합이라는 걸 합니다. 묘술합. 위에서도 조금 소개를 드렸지요. 묘술합. 그래서 이 묘술이 합을 하면서 이 묘목의 상관의 성격이 굉장히 누그러져 버립니다. 합을 해서 다른 걸로 바뀌거든요. 불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일부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상관, 견관의 효과를 약하게 만듭니다. 묘술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묘술합은요. 그리고 이 묘술합이요. 평생에 걸쳐서 거의 해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종합을 하자면 술합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묘술은 합해져서 화가 되는데 화는 돈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은 무언가 돈이 개입되는 일이라면 이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돈이 개입이 되면 내 반항심이 누그러진다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볼게요. 돈이 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간에 나와 있던 내 생각이 그대로 발현이 됩니다. 남자들과의 만남에서는 견관적인 속성이 불쑥불쑥 나올 겁니다. 분명히요. 나를 제재하는 반듯한 남자가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면 일단 싸우죠. 그런 남자 유형이라면 어떨까요? 자, 다음으로 볼 분,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신강, 신약, 억부론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신약하다. 신약이란 무슨 뜻이냐? 몸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몸이 약한 건 아니지만 일단 신약합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수는 납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인 월지 축토가 흑수를 합니다. 자, 여기 토가 있죠. 임수인 내가 있습니다. 해버립니다. 토국수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월지 축토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을목, 묘목, 임목은요. 나무입니다. 물이고요. 수생목을 합니다. 물인 내가 목을 만들죠. 그럼 내 힘이 빠지겠죠, 당연히. 이걸 설기라고 합니다. 극신약으로 빠지지 않은 것. 내 옆에 때리는 놈도 많고 내 에너지 가져가는 놈도 많은데 신약해질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이 똑같은 나의 오행인 개수라는 것. 이 개수라는 게 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힘이 나쁘지 않아서 옆에서 도와줍니다. 더해주는 요인이 있으니 극적으로 약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정리하자면요. 때리는 놈 3명, 에너지 빼앗아가는 놈 3명, 나를 도와주는 놈이 1명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구도라서 신약인데 극신약으로 빠지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있으면 좀 좋겠죠, 이 사주는. 그리고 수를 만들어주는 금이 있으면 또 좋겠죠. 이렇게 2가지입니다. 신강해지고 싶으면 이 조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다음은요. 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사주에 있어서 필요한 합을 검토했었는데요. 무게합화화, 여기 말씀드립니다. 무게합화화 있죠. 자, 2번째. 무게합화화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좀 끝과 끝에 있거든요. 되게 멀죠, 이게. 합이 성립 안 합니다. 너무 멀어서요. 그럴 때 이렇게 묘술합화화처럼요. 똑같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합이 엄청납니다. 이 사주가 극적으로 정말 나쁘지 않게 막아주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이 사주는 정말 비련의 사주가 되었을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사주가 편관, 상관이 좀 과다하게 상쟁을 하는 구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사주를 대충 보았을 때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편관이 상관을 극제하는 표면적인 이 상황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무조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이상한 할이 많지. 소위 말해 별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이 굉장히 특이했던 건 이 큰일이 없는 건 의외로 자잘한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자잘한 일을 본인이 만들어서 합니다. 이 사고를 본인이 만듭니다. 그냥 뒤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 묘술합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2개가 합해서 뭐가 되냐? 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는 목이었고요. 하나는 토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둘이가 합쳐져 가지고 전혀 다른 게 돼 버리는 겁니다. 본래 성질을 꽤나 잃어버립니다. 이 지지에서 편관과 상관의 힘을 빼버린 거리. 천간에 뿌리 받고 있는 상관과 편관의 힘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뿌리인데 이 뿌리의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 천간에 떠 있는 얘도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관, 상관은 뿌리가 원국에서 어느 정도 잘려 있는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편관, 상관을 우리가 그 칠살이라고 해서 흉이라고 보거든요. 흉한 험한 것 이렇게 보는데요. 험한 거는 때려 가지고 제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관 같은 큰 사고수나 상관 같은 기질이 만들어내는 대형 사건 사고는 해결을 한다면요. 나를 엄청난 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웅이죠, 영웅. 자잘한 사고를 해결하면요. 영웅이 되는 건 어마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사주의 장점이자 이 사주의 단점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묘술합화는요. 이 배우자궁의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자, 배우자궁은 어디냐? 배우자궁입니다. 일간 밑에 있는 이게 배우자궁입니다. 이 사람은요. 배우자궁에 편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편관스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남자는 심심해서 못 만나요.
현관 제살형의 여자는 순종적인 남자를 만나서 내가 괴롭히든지 아니면 뭔가 특이점이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내내 하면 큰 소리 치겠지만 이게 재미가 없고, 특이점이 있는 남자는 점증 같은 사랑을 하겠죠. 특이점이 있는 남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 특이한 건 이 묘술합화란 말입니다. 자, 화라는 게 나에게는 재성입니다. 돈이죠, 돈. 그냥 이 사주에게 돈이라고 그냥 이 꼴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남편이요, 돈으로 변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나는 돈 없는 남자는 남자를 안 보인다는 뜻이죠. 이 남자는 나에게 실질적 이득을 주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이득이 돼야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 돈이 많은 괴팍한 전쟁 같은 남친. 돈이 많은데 성격이 이상해. 자, 그 다음에 화이기 때문에 불이죠, 불. 불은 어때요? 반짝거리죠. 화려한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참 복합적이죠.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럴 가능성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원국에는 재성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원국에. 빨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재성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묘술합화는 목토 상쟁을 중재합니다. 아까 목극토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상관편관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목극토하는 중간에 화가 내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생화가 되고 화생토가 되죠. 자연스러워지죠, 되게. 자, 이 사주는 상관이 경관하는 거를 제외한다면요, 좋은 사주입니다. 편관이 상관을 제살하는 형은요, 남자였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멋진 사람이에요, 되게. 근데 이 사람이 여자니까 잔다르크 형이라고 할게요. 잔다르크가 거의 뭐 이거 뭐 남자지 않습니까, 이거. 자, 두 번째, 인호술 화파화. 위에서 말씀드렸죠. 화국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합은요, 약합니다. 단 반합이기도 하고요. 오화가 없습니다. 오화. 오화는 이래 생겼거든요. 이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호술 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근데 오화가 없기 때문에 이 인호술 합은 영향력이 약한데, 중심 세력이 없으면 힘이 약해지는 게 인호술 합이지만 묘술 합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미 화국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하는 화국도 좀 의미는 있습니다. 도와는 준다 이 얘기죠. 이 친구가 화의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쨌든 반합이지만 영향력 일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 오화가 들어온다면요. 대운입니다. 대운수. 크게 들어오는 거죠. 대운수. 60세에 들어오네요. 그죠? 오화가 들어오면 엄청날 겁니다. 화국이 너무 강해지죠. 자, 임묘진 한목입니다. 임묘진도 반합입니다. 아까 이것도 얘기를 했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임목이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합은 약합니다.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월지가 토기 때문에 합이 불하기도 합니다. 영향력 없습니다. 그냥 영향력 없다. 진토가 들어오면 목국이 완성돼서 목국토의 상쟁이 심해지겠죠. 이 사람은 진토가 80세에 들어오네요. 의미 없다. 자, 이제부터는 충과 형에 대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파해가 없거든요. 충하고 형은 있는데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임무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수인 나랑 술토가 무토가 충을 했는데요. 멀고 을목이 이 강력한 을목이 막고 있어요. 작용력이 없습니다. 아예. 이게 합도 그렇고 충도 그렇고 가까워야지 작용력이 있거든요. 자, 이게 두 번째 이게 논란의 핵심이었는데요. 축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술형인데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결론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사주를 보고 눈에 확 들어온 게 축술형이었거든요. 상관편관이 많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축술형이 들어왔는데, 축술형이 이게 정말 탑티어 이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처절한 형벌입니다. 축술형의 특징이 전에서 나오는 거는요, 지세지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자기 힘을 믿고 날뛰다가 당하는 형벌. 자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축술형이 있는 사람은요, 타인을 얕잡아보고 나의 기세를 믿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인지상정이지만 이런 사람은요, 결과가 뻔하죠. 배신당합니다. 하극상을 당합니다. 남을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당하는 게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장병이 생깁니다.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요. 제가 촉술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췌장암 3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이론을 보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거든요. 수술도 꽤 많이 하셨고 이분이. 고전에서 말하는 원리적으로 따지면요. 이 축토하고 술토 안에는 신금이 있어서 두혹이 부서지면요. 부딪히면요. 숨어있던 칼날이 나와서 찌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속을 알 수 없는 염세적 성격. 이게 비관적이죠. 우울합니다. 그냥. 이게 삼명통해에 나오는 말인데요. 안색 우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사부정. 삐뚤하죠. 삐뚤해. 극단적 예민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사주가 인성도 없고 재성도 없어요. 지장간에 축토, 술토가 고지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고에 들어가 있다. 근데 서로 때려가지고요. 이 재성을 꺼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상하게 하기 어렵죠. 이거는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축소형을 적용시키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성격이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아니 축소형이 이렇게 뚜렷한데 일치하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이 신의 한 수였던 묘술합에서 있습니다. 탐합망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얘기 아까 설명드렸죠. 합을 탐한다고 다른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묘술은 합해서 화로 변하니까 축토와 술토는 형을 안 하는 겁니다. 써지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까지 합충형까지 있는 것은 다 보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주는 대략적인 파악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한 이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인성, 무재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요. 오늘도 영상이 좀 꽤 길어졌는데 이 부분을요. 제가 다음 시간으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에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얘기하고 투자 성향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